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그 다음에 이전 비용 축소, 거기에 대통령 관저 수주업체 특혜 의혹, 그 다음에 각종 채용 논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근데 민주당 의원 지금 169명이죠. 그 전원에다가 무소속의 윤미향, 민형배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석의 뭐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의원들이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18일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볼 때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공세다.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컬렉션 비용과 외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 국정조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다. 이렇게 맞불을 놨죠. 이러자 이제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무수한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수의 생떼로 치부하는 여당 대표의 뻔뻔함이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네들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의 그 항목 모든 것이 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이걸 두고 보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들 뭐 무수히 나섰습니다. 아마 오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자 국정조사를 받아라. 아니다. 국정조사가 진짜 필요한 건 문재인 청와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공방을 끊임없이 벌이고 확대 재생산할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은 민주당이 어차피 다수란 말이죠. 국회에선. 그럼 이 국정조사 요구는 어느 하나만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같은 걸 보면 우선 국정조사는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뭐 한 75명 정도가 그 서명해서 발의하면 그러면 뭐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 원내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자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걸 대상으로 기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나서 합의가 되면 여야 합의하에 국회의장한테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그냥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면 국정조사가 발동을 합니다. 그럼 뭐 과거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런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 이건 민주당은 지금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청와대 국정조사하자 이걸 아직 요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논란이 격화되면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가 서로 상반되고 어느 그 반대 정당에서 찬성하지 않는 그런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 것일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정조사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거죠. 관행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잘 아시다시피 뭐 이 문제 과거에도 민주당 혼자 일방 처리한 적 여러 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선거법에 관해서 선거법 개정하는데 여야가 합의 처리 안 하고 일방 처리하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과거 1988년인가 뭐 한 번 있었는데요. 88년인가 9년인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요. 사실상 묵인하에 했습니다. 서로 아는 묵인하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뻔히 알고서 그냥 소극적 방해였죠. 소극적 반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야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일방 처리하는 선거법 없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걸 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죠. 그래서 뭐 무슨 더불어시민당인가 그 다음에 뭐 무슨 미래한국당인가 하는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시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합쳐서 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걸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뭐 합의를 안 해주니까 그냥 군소정당들 모아서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선거법 개정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일방 처리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일방 처리를 했으면, 이거 일방 처리 때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 공방이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일방 처리를 하면, 그러면 정말 국정조사 발동이 되냐? 발동은 되겠죠.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럼 발동이 돼서, 물론 그 국정조사 요구안 본회의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발동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관계기관, 뭐 증인, 참고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면 그게 결국 뭐 이 관저 수주업체, 그 다음에 뭐 그 수주 담당인 지금 대통령실, 뭐 관계자, 이런 사람일 텐데, 안 나가죠, 당연히. 국정조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관행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합의 후에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이거는 실질적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러냐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겠죠. 그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금 뭐 대략 뭐 갤럽 기준으로 25%, 오늘 이따 낮에 나오겠지만 지난주까지 25%. 그다음에 뭐 다른 뭐 ARS 조사기관, 뭐 면접조사기관 이런 데서 뭐 다 해봤자 뭐 30%를 간 넘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정수행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민주당이 노린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와도 국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수행 거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들고 나와도 그냥 에이 또 저 사람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그만큼 부정평가가 60 내지는 뭐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국정수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설령 국정조사 까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평가를 평상시 같으면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거야 정말 비리가 있으면 특검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다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국정조사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될 텐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 적어도 50% 이상이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조금 있으면, 물론 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원래는 8월 중순에 마무리 짓겠다. 중순 깨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죠. 오늘이 그 중순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늦어도. 뭐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본인이 보고받기로는 공소시효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9월 9일이죠. 그것도 사실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9월 9일 이전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건 그 전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만간 1차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게 7월 20일입니다. 지금쯤 결론 내릴 때 됐죠? 그런 걸 보면, 자, 우선 임박한 게, 이재명 사법적 리스크가 임박한 게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그 다음에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GH 합숙소 문제. 뭐 줄줄이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 배임, 횡령, 그 다음에 대장동 수사도 여전히 배임 혐의와 관련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등등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적어도 한 달 내지 석 달 내에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정기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 28일 날 대표가 될 테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로 공방이 벌어질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지킬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를.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의 공세가, 그것도 국민의힘의 하나의 공세가 되겠습니까? 검찰은 뭐 공세는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는 팩트로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고요. 자, 국민의힘은 일단 뭐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 뭐 이걸 시사하긴 했지만 글쎄요, 실제 아마 내는 일은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청와대 이미 뭐 정권 교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정조사, 차라리 이 부분은 불법이 발견되면 뭐 특검으로 넘긴다든가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정치적 방어로는 계속해서 들고 나올 것이다. 자, 이 공방이 벌어지다 보면, 오늘 19일이라고 그랬죠? 주말 끝나면 22일입니다. 벌어지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정기국회입니다.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공방 벌이다가 그냥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국정조사요? 아니 10월달 되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국정감사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몇 개월간 이걸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에 맞게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지난 1년간의 예산 집행 이 문제를 따지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예산 집행을 감사하자고 할 겁니다. 이 또한 공방이 벌어지죠. 그러나 국정조사보다는 국정감사가 더 폭넓고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9월 1일 정기국회 되고, 그리고 나서 뭐 대정부질문 어쩌고 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국정조사 얘기는 그때쯤에는 그냥 제풀에 지쳐서 끝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국정조사 공방은 그냥 공방에 그치고 여야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먹혀들 소지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점이 국민의힘에는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마 문재인 청와대의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반박 이런 거를 아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도 여기서 뭐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국정조사 요구 주장을 결코 늦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한테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의도, 두 가지 의도죠.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물타기,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정치 공세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정조사 충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충돌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실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결론은 그냥 별로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